일단 이 번역의 과정이라는 걸 제일 처음 생각해보면 언어를 바꾸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문화권의 실정에 맞게 조금 더 수정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신경 쓰이나요? 도착어권 사람들이 이거를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진 않을까? 이런 표현들을 최대한 그쪽 그 도착어권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제 맞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런 문화는 우리랑 다른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격적이라고 받아들이거나 이건 좀 너무 이상한데 라고 받아들이거나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을 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웹툰은 이미 그림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는 게 분명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저는 이런 것도 좀 궁금했었어요. 이태원 클래스도 보면은 우리 지금 그림을 보고 있지만 재벌 2세는 양아치 짓해로 되는 거냐고 여기만 해도 번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2개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첫 번째는 재벌이라는 단어인데 옥스퍼드 사전에 재벌이 등재됐다고 들었는데 재벌로 그대로 번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재벌이라는 단어 자체를 봤을 때 시사지를 열심히 읽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게 뭐지? 이름인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대사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재벌이 아니라 네가 부자면 다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부자, 리치라는 단어를 바꿔서 번역을 했었죠. 부자라면 그래도 돼? 이렇게 좀 번역이 된 걸까요? 제발 이세라고 해서 양아치 짓해도 되느냐 그 포인트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just because you're rich doesn't mean you can be an asshole. 그렇게 번역했어요. 단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네. 이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느냐 네. 포인트를 정확하게 네. 짚으신 거네요. 그것이에요. 비슷하게 포인트로 접근을 하신 건지 궁금해요. 이태원 클래스 경우에는 영어 번역이 이미 되어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네. 이 경우에는 영어 현지화를 따라서 똑같이 부자이라고 해서 나쁘게 행동해도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중국에 들어간 간체 버전, 대만 버전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뒤에 양아치라는 말이 중국말로 훈훈이란 말인데 네. 그거는 실제 소명어예요. 아, 생활에서 네. 사용한 단어가 아니군요. 네, 잘 네네. 안 나오고요. 네. 그 장면 자체는 생활 장면인데 네. 그래도 불구하고 문학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양아치의 정도가 원래 한국어 양아치의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다. 그 재벌 2세라는 표현은 건체랑 똑같이 똑같습니다. 사용한 거고요. 예. 한국에서 보통 말하는 재벌, 부자 그 네. 이미지랑은 비슷하게 가는 단어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중국에 재벌 이런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한국 뭐 드라마 이런 게 보면서 아는데 그냥 중국에서 재벌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네. 대만하고 똑같이 풀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애솔로 번역을 하셨잖아요. 번역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느낌이 좀 잘 전달되는 단어네요. 다른 옵션들도 있었는지 궁금해요. 좀 더 욕도 할 수 있긴 한데 안 할 거예요. 모두가 봐야 되는 만화니까. 네. 그 나이에 사람들이 asshole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예. 프랑스어도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웹툰이 15세 관람가죠? 네, 그래서 너무 강한 욕은 안 쓰고 좀 비슷한 느낌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우리도 한국 웹툰보다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세게 나오는 영도 하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미묘한 단어 차이도 굉장히 고심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태원 클래스를 보면 그 SNS 화면이 나오면서 미친, 개무서움, 슈밤, 죽방 날리고 싶다 이런 거는 저 나이 때 몇 년 전 친구들이 은어로 쓰던 말인데 이 느낌을 번역으로 어떻게 살릴까 고심을 좀 하셨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몇 년만 지나도 아예 안 쓰이는 비속어들이 생기고 그게 시대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읽어도 즐겁고 재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대성이 좀 덜한 비속어, 늘 쓰는 비속어, 실제 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언어로 많이 번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I wanna give her a piece of my mind라는 거는 어떤 느낌의 표현이에요? 저거는? 때리고 싶을 때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어요. 프랑스어권도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했을까요? 불어로는 한 대 때려주고 싶다는 표현이 없어서 프랑스 사람들은 때리고 싶은 그런 간략하게 쓰기에는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면은 한마디 해주고 싶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중국어 버전은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때리고 싶은 저의 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그 감정을 길게 표현한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각국마다 번역을 대하는 스타일이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한국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는 느낌이 있고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고 중화권 같은 경우는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으면 그걸로 대체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좀 더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만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아, 고구 막 뱃망배 먹은 것 같다. 사이다 발언이다. 이런 느낌의 단어가 딱 등장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좀 해결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맥락에서 사이다 발언이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도
보고 이제 맥락 따라서 번역을 하고요. 네. 고구마를 100만 개 먹은 것 같다 말로만 하면 비슷한 그냥 영어 표현으로 바꾸는 편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고구마를 100만 개 먹은 것 같다 하고 고구마 100만 개가 정말 뒤에 그려져 있다면 이제 그때는 약간 고구마가 왜 그려져 있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각주를 달아서 이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을 표현할 때 고구마 얘기를 하는 은어가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 그림이랑 같이 나와서 번역하기 되게 어려웠었어. 이런 표현들 혹시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그림이 있어서 어려웠던 건 아닌데요. 네. 그런데 놀고 있네 번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경우에는 앞뒤 상황을 고려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생각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가식적으로 행동을 해서 가식적이군 이렇게 조금 심플하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맥락에 따라서 번역을 하셨고요. 이거 어떻게 번역하지? 이런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고구마는 저희가 딱 봤을 때 한국 소담인데 중국에도 있을까 생각해봤더니 있네요. 있어요? 아, 그런 편 있어요? 예. 있는데 네. 근데 여기요. 그래서 여기 엄청 금지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너무 센 표현이에요. 네, 간단 묘사드리자면은 네. 얻은 동물 한 종류 동물은 그 만 마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뛴 모양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동물 이름은 지금 방송 금지인데 그 동물 이름 자체가 여기예요. 아, 그 발음을 이용해갖고 만들어진 그런 네, 표현이에요. 그래서 서비스에 올릴 수가 없어서 최대한 마사지해서 하는 것이죠. 마사지해서 표현하셨고요. 이런 은어 표현 말고도 한국에만 있는 제도, 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태원 클래스가 정말 대표적인데 평균 권리금 2억 9반, 서울 3위. 아, 센 땅이야. 바로 알아듣는데 영어 버전, 프랑스어, 중국어 버전에 다 각주가 달려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접근하셨는지 일단 듣고 싶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어쨌든 서울에서 이 땅이 제일 비싼 땅이다. 이제 이 메시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 아시겠지만 심지어 기생충도 보시면은 댓글에 왜 자막이 달려있냐. 자막 읽는 거에 별로 익숙해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각주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 편이라 이미 미국에 있는 그 제도로 바꿨고 각주로는 저희 카페, 단위 이런 거는 각주로 단 상황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과 금액까지도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대만은 거의 그대로 번역했는데 한국 문화를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한국의 현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권리금이 뭔지 또 주석을 달았고 그리고 대만과 한국의 화폐 제도도 다르니까 그것도 주석을 달아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중국은 혹시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나요? 이 부분 저희 삭제했습니다. 어? 중국 부동산 비싸요. 그래서 이 숫자로 넣으면은 싸네? 그럴 수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삭제하는 게 더 나아요. 이거 정말 상상도 못했는 포인트인데 문화에 따라서 이 네. 똑같은 대사도 이렇게 다르게 읽힐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저도 외국인 분들이 한국 와서 굉장히 좀 놀란다고 들은 포인트기도 한데 부킹 시스템, 한국에서는 전혀 다르게 쓰이고 네.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건 어떻게 번역이 됐나요? 여기에서는 각주를 달았어요. 그 부킹 시스템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했어요. 네, 헌팅 포차라는 헌팅 포천, 예, 그것은 영어권에서는 비슷한 단어도 있어요. 픽업 bar, 똑같은 뜻이에요. 그 남자 여자들이 그 만나서? 가서 만나서 파트너 찾고 뭐 이런. 파트를 사는 거. 그래서 똑같은 뜻이니까 각주 없이 그냥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프랑스어에는 그런 개념이 또 없다면서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이 회의 중이거든요. 그런데 회의 중에서 사용할 만한 단어로는 없는 것 같아요. 불어의 경우에는 싱글들이 모이는 인기 있는 장소 조금 풀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풀어서 선택을 하셨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주석이 아예 없이 깔끔하게 좀 들어갔어요. 이 부분 좀 셀리나 씨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부킹은 저희가 단순하게 부킹한다는 뜻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서 주석을 달진 않았고요. 헌팅 포차 같은 경우에는 헌팅은 중국어에서 리엔, 묘색을 사냥하다는 뜻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포차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이미 저희 플랫폼을 런칭하기 전에 넷플릭스에서 이미 방영되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사용한 조관, 주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대만 팀은 이렇게 좀 접근하셨고 중국 팀은 어떻게 좀 접근하셨나요? 너무 솔직하면 안 된 분위기이고요. 네. 그래서 번역할 때는 네. 저희가 그냥 인기가 끌어오셨다. 근데 헌팅이라는 게는 그걸 알아서
알아서 하세요. 이걸 다 듣고 보면 아, 뭘 이렇게 하려는 건가 보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네네네. 뭐 중국에도 뭐 클럽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말하면 안 되고. 그쵸.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거 정말 잘 돌아가는 전략을 선택하셨던 것 같고요.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이런 거 정말 한국에만 쓰이는 표현이었는데 우리끼리 어떤 색깔로 누구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나라였었어요. 실제로 이태원 클래스에도 이 단어가 있거든요. 이런 느낌의 단어는 좀 번역하실 때 고심이 됐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것도 결국 그래서 뉘앙스가 무엇인가를 보는 거죠. 더럽고 시커먼 게가 어쨌든 되게 부정적인 맥락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맥락 자체를 그대로 전달을 하자. 피부 색은 빼자. 이제 이렇게 해서 색 얘기는 빼고 진행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궁금해요.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색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것도 아예 그냥 색깔은 빼고 번역하는 편인가요? 긍정적이라고 해도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이미 갖고 태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그거를 연결시켜서 뭐 칭찬의 요소로 쓰든 아니면은 비하하는 요소로 쓰든 둘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는 없애고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피부 색깔 아니면 색깔과 관련된 표현들 프랑스나 중국어권에서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나요? 불어에서도 네. 피부색을 언급하면 좀 인종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외모에 대한 언급 자체를 별로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바꿔서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깔, 피부톤, 외형 이런 거에 관한 좀 예민한 표현들이 있나요? 그 피부 톤 자체는 중국 사람들이 대다수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다양화돼 있기 때문에 아예 당신의 피부가 무슨 색깔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정말 근데 정말 전 세계적으로 변해가는 추세니까 모두가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좀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어떤 체형, 몸매에 관한 표현 자체도 이제는 아예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근데 예전에 나온 작품들은 농담조로라도 굉장히 많이 썼었단 말이에요. 영미권으로 이렇게 번역하실 때 이런 단어들 고민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영미관에서 바디 쉐이밍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캐릭터의 제형보다 둔함에 대해 끼는 자증을 되지라는 비하는 표현을 전달 것에 더 가까워요. This effing fool. 그래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네요. 진짜 저렇게 하니까 굉장히 모멸적인 단어 느낌도 살고 느낌은 굉장히 확실히 전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맥락적인 표현, 배경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얘기 번역을 좀 했었어요. 이태원 클래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존댓말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반말을 툭 던지면 분위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존댓말이 이렇게 정리가 다 돼 있는 언어권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번역들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영어권에서는 존댓말, 반말 그런 것 없으니까 네. 그냥 예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으로 번역해요. 그렇죠. 반말 존댓말은 없어도 예의 있는 말과 예의 없는 말은 분명히 있으니까요. 네. 프랑스어는 어떤가요? 존댓말, 반말. 불어에는 존댓말, 반말 개념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요? 네. 그런데 반말을 한다고 해서 무례하다는 느낌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툼 중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지는 않기 때문에 영어와 비슷하게 예의 있게 행동하시죠. 이런 식으로 번역을 바꿔서 했습니다. 존댓말, 반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번역하시는 스타일이 있는 것 같고요. 태국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태국어는 한국어처럼 반말과 존댓말로 정확하게 분류하지 않기 때문에 반말이라는 말을 직역할 수 없어서 무례하다라고 번역했어요. 태국어에서 존댓말을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존댓말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게 가와 갑을 문장 끝에 붙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문장 끝에 가와 갑은 안 붙일 경우 태국어에서 말이 짧다라고 해요. 이건 한국어 말이 짧다는 표현과 의미가 똑같아요. 문자 그대로 말이 짧아질 수 있는 표현이 거기도 있네요. 중국은 또 반말하지 마시고 라는 갑작스러운 톤의 변화 어떻게 포착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반말, 존댓말 이런 개념 거의 없습니다. 조금만 있긴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문자 글자이니까 그 말투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쁜 말 하지 마세요. 그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존댓말, 반말을 대하는 각국의 또 팀 다른 전략도 들어본 것 같고요. 다음 그림도 참 궁금한데 전 이거 너무 여쭤보고 싶었어요. 으아! 엄마! 안 돼! 이렇게 모음을 활용해서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네. 딱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번역할 때 중국어는 자체가 그 표의의 글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쓰면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 물결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아, 미국어 같은 경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똑같이 물결 쓰시나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아니, 우리 물결표 안 써요. 나오면 삭제해요. 문장부호가 똑같이 이제 여러 나라에서 다 같이 쓰는 것 같지만 네. 다르게 쓰이기 때문에 물결 표시를 그런 식으로 쓰지 않아서 그렇게 물결 표시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뭐 맘 이럴 때 뭐 오를 막 길게 써서 맘 이렇게 한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좀 쓰고 있어요. 오히려 그럼 그 접근은 또 한글 사용사랑 네, 비슷하네요. 네. 몸을 길게 만드는 네, 방식으로. 맞습니다. 저렇게 표현하는 게 시각적 효과로도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번역할 때 어떻게 그래픽을 쓸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태국은 또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말을 길게 하는 것을 글로 표기하는 게 태국어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해당 단어가 받침이 있거나 몸이 뒤에 오는 경우는 표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이 위에 붙거나 받침이 없는 경우는 물결 표시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또 한국어 활용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다음 그럼 정말 고난이도 번역도 여쭤볼게요. 어순이 다릅니다, 사실. 언어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을 하면서 보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어떤 순서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순에 따른 번역 어려움도 많으시죠, 사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먼저 나오는 단어에 따라서 뭐라고 이제 이런 자들의 감정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이제 어순으로 인해서 뒤바뀌어 버리면은 독자들이 느끼는 감정선이나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어서 네. 잘 맞춰서 독자들의 감정선도 원작과 비슷하게 살리면서 도착어로도 그냥 스무스하게 보일 수 있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어떤 말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록사나의 그림이 있는데 단어 선정과 이 모든 게 좀 많이 고민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 고민할 때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얼만큼 고민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셨는지? 이거는 되게 심플한 사실 예시고요. 이 정도만 해도 심플한 굉장히 심플해요. 거예요? 더 복잡한 것도 있어요. 네, 그럼? 이건 진짜 그 심플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대사는 저 오빠가 여자애한테 하는 거고 네. 저 나레이션은 저 여자애가 왜 그때 깨닫지 못했을까 하고 이제 옛날에 이 장면이 사실 그 친구한테는 옛날을 회상하는 장면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대사랑 이 나레이션이랑 각각 이어주면 되는 거죠. 쉬운 편입니다, 저거는. 팀장님은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쉬웠나요, 저보다? 일할 때 좀 쉽지 않아요. 실물은 다르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건 또 다른 그 대사 애니메이션이 같이 들어가는 장면들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난이도가 더 있는 번역들인가요? 네, 번역이 좀 네. 난이도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이어지게도 만들면서 그러려면 서로 어순을 더 조절을 좀 해야 되잖아요. 좀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놀고 있네 뭐 이런 거 되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네. 곤란하네 이런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몰라. 이어지는 거 안 이어지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대사를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병사랑 지금 말을 직접 하고 있는 여주인공이랑 독자들이 다 보고 있죠. 근데 은발의 미소년이라던가는 이제 혼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 여자 주인공이. 그래서 병사는 듣고 있지 못한 거고 독자랑 여자 주인공 록사나 이 화자만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중요한 점은 연결이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겠다라고는 말 안 했는데 뭔가 중요한 게 있나 봐.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쵸. 은발의 미소년이라던가 알고 있다는 거 알려주는 나레이션이기 때문에 얘도 연결이 돼야 되고 은발의 미소년이라던가가 없이도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데 아까 그게 쉽다고 표현하신 게 네. 이해가 되네요. 네네. 이런 번역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 한숨부터 쉬세요? 아니면 어때요? 네, 저는 다행히 영어 쪽에서 먼저 많이 해주셔서 네. 문장을 자르는 부분이나 이런 거는 영어를 다 따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쉽게 일하는 편이기는 해요. 쉽게 하신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러네요. 쉽게 하신다고 하면은 몇 개 작품 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와, 정말 이런 나레이션을 정말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게 중국어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한국어 어순이랑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5번 QC 크레딧 체크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방마선이 맞아요. 저희가 크레딧 체크 많이 해봐서 문제 없이 만들었습니다. 5번 하신 이유가 있네요, 진짜로. 네.